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에 기미 잡티가 보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는데요. 요즘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 클리닉 찾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오늘 이스토크 쩐에서 국민사위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피부과 진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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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참 세월 야속하다. 나이 들면서 이런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피부 노화에서 온대요. 거울을 딱 보고 어느 날 맞아요. 야속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는데 네. 실제로 피부가 나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우리 신체가 노화되는 과정은 이제 대개는 자연적인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 피부는 특별하게 거기다가 햇볕 때문에 빨리 늙어요. 맞아요. 네, 노출된 부위니까 햇볕 때문에 또 늙게 되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 플러스 아.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또 촉진되니까 네. 노화의 변화를 2배 이상 겪게 되죠. 환자들을 받을 때 네. 가장 많이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돼요? 다양하죠. 이제 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긴 변화들 중에 가장 흔한 게 검버섯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잡티 이런 네.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주름살. 주름.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피부 처짐. 아.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니까 혈관 늘어나는 것, 얼굴 피부가 붉어지고 그러죠.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게 예, 그런 것들이죠. 검버섯, 잡티, 주름, 안면 홍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청담동과 그렇죠. 신사동에 그렇죠. 있는 병원 네 군데를 비교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점을 하나 빼는 비용은 다 10,000원이에요. 비슷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또 기미는 조금 차이 났어요. 네. A 병원은 50만 원, B 병원은 30만 원.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물론 50만 원인데 횟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처음 들은 게 있는데 리프팅이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네. 리프팅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처진 거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 그 리프팅입니까? 네. 아, 이 처지는 거. 나이가 들면 이제 근데- 중력 방향으로 살이 처지니까 그렇죠. 이걸 좀 위로 올려주는 거죠. 아, 그 중요한 건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면서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A병원 같은 경우는 30에서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짜리 예. B병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요. C병원은 79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D병원은 165만 원에서 220만 원이에요. 이제 그게 왜냐면 리프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피부에다가 레이저를 가해서 열을 가하면 맞아, 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오징어 구우면 어떻게 돼요? 돌돌 말리죠? 말리죠. 네. 쪼그라들잖아요. 예, 예. 이게 우리 피부는 단백질, 콜라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수축하게 돼 있어요. 아니 구워서 줄인단 말입니까? 그럼? 쉽게 이치는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열을 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레이저로 열을 가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고주파, 전기로 열을 가하는 방법, 네. 예. 초음파로 열을 가하는 방법. 예. 이런 그 방법에 따라서 시술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잡티, 기미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점.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없애는 거고 그 원리들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의 종류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지만 네. 큰 레이저의 그 틀은 기본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하나는 파괴해서 없애는 거, 네. 하나는 재생시켜서 그 피부를 회복시키는 것. 예.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점이나 검버섯 같은 거 우리가 보기 흉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든지 날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 피부의 주 성분이 물이에요. 네. 예.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아. 픽 쏘면 그대로 증발해버려요. 색소랑 같이 예, 증발돼버리는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선택적으로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네, 네. 주근깨라든지 이런 갈색 반점이 얕게 있는 거는 갈색만 분해시키는 레이저가 또 있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미가 왜 생길 것 같아요? 자외선. 햇볕 많이 받아서. 햇볕, 자외선, 저도 자외선. 유전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생길 사람과 안 생길 사람이 타고난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요인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기미가 생길 요인이 없는 사람, 이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 햇볕 아무리 봐도 기미 안 생깁니다. 네.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분들이네요. 축복받은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조금만 햇볕에 노출돼도 기미가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기미가 있는 분을 예를 들면 네. 그런 요인을 가진 사람이 햇볕을 보면 진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요인을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해서 악화시키는 요인을 블로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노력이 제일 기본인데 예. 그런 거는 안 하고 예. 병원에 와서 레이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미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른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쯤 돼요. 네. 그다음에 미백 연고를 열심히 바른다가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예. 마지막 한 20%가 레이저가 도움이 돼요. 예. 오.
잡티 다음으로 또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 주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름은 참 나이 어린 사람들도 이렇게 목주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주름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치료법이 많을 것 같은데 주름살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장 흔한 게 표정주름입니다. 우리 김경훈 기자님도 이렇게 이마에 표정주름이 있죠. 이렇게 갈매기 주름이라 그러죠. 예. 이게 왜냐면 늘 이렇게 표정을 짓다가 보면 예. 표정을 짓는다는 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 피부를. 예, 예. 그러니까 몇 번 접고 나면 자국이. 예, 그게 이마 주름, 눈꼬리 주름, 미간 주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팔자 주름 있죠. 그렇죠. 요거는 피하 지방이 없어져서 생기는 주름이에요.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치료도 다르겠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못 숨기는 눈 밑에 잔주름. 이거는 피부 자체가 늙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름은 원인이 달라서 치료가 다 다른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냥 주름살에는 뭐 보톡스 하면 다 좋대더라. 뭐 어떤 분들은 눈 밑에 잔주름이나 여기 이런 자리에도 그냥 보톡스 놔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잘못된 이게 생각이에요. 눈가에 이 잔주름 없애려고 보톡스 놓는 게 원래 표정주름 없애는 게 보톡스예요. 이마에 있는 그 이런 얘기 거요? 나왔으니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도 여기 뭐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 맞는 사람들도 있고 필러 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차이점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 보톡스라는 건 뭐냐면 표정을 예. 못 잡게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간에 있고 이마가 있고 눈꼬리 세 군데가 보통 주름이 잡히는데 세 군데를 동시에 보톡스를 맞으면 눈 위에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참 어색하겠네. 예, 한 군데 정도만 이렇게 주름을 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마에 보톡스를 맞는데 예. 5줄이 있는데 위에 3줄만 없어요. 밑에 2줄은 남겨놓습니다. 살짝. 왜 그러냐면 다 없애버리고 나면 표정이 너무 어색해요. 요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55인데 네. 이제 뭐 한 50대 초반, 뭐 40대 후반 요 정도 보이려고 만들어야지. 예. 뭐 이렇게 다 맞아가지고 표정 없이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하죠. 맞아요. 되게 그렇군요. 이상해요. 그럼 네. 필러는 어떨 때 필러는 하는 여기. 거예요? 아, 거기만. 팔자주름이랑 팔자주름, 피하 지방 없는 자리. 예. 예, 거기다가 이제 필러를 넣어주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눈 밑에 자글자글한 잔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다림질 해주는 거죠. 그 필러가 아무래도 이물질이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자가 지방 이식 수련부터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가지방 이식술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빼야 돼요. 배나 허벅지, 엉덩이 인데서 자기살로 자기살을 하는 빼야 거니까. 되니까 마취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번거롭죠. 음. 근데 장점은 뭐냐면 내 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물 반응은 없어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시술을 요한다는 처짐. 예. 처짐 리프팅 시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예. 그거는 전신 마취해야 되고 힘드니까 네. 이제 만일에 레이저로 다림질을 하든 네. 전기로 다림질을 하든 네. 아니면 그 초음파를 갖고 다림질을 하든 이게 피부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수축시켜 가지고 이제 리프팅을 시켜주는 건데 아무리 병이 안 든다 하더라도 최소 200. 그래서 비싸. 많이 들면 3, 4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그렇게 됩니다. 병원이 요즘에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정말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병원에 가서 의사 얼굴은 안 보고 상담실장부터 얼굴을 보는 병원이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미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그게 네.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라는 네. 거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아진다라고만 강조하는 데를 가면 그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게 안면 홍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네. 얇아진 거거든요. 얇아지면서 혈관이 보이는 건데 네.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우에 레이저부터 또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잘못된 거예요. 네. 아. 무슨 얘기냐면 대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레이저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어.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의사한테 뭐 우리 변호사님도 상담해 보셔 아시겠지만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상담료 안 주죠. 예, 상담만 하는 경우에 예전 사실 안 줬는데 요새는 요즘에는- 변협에서 받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로 정보를 전달한 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기꺼이 돈을 낼 생각을 안 해요. 아, 그 말씀이군요. 예. 문화 그러다 자체가 보니까 아직, 예, 네. 문화 자체가 네. 상담을 하고 가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바르세요 그러면 그걸로 낫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돈을 안 줄라 그래요. 야 무슨 처방전 하나 써주고서는 거기다가 몇만 원씩 받으려 그래. 이런 뭔가 생각이에요. 주사도 안 나서 예. 뭘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예.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꾸 레이저부터 먼저 권하는 거예요. 싸고 좋은 바르는 약이 있는데 네. 먹는 약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처방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고 나서 병이 나와도 별로 의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몰랐나요?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어요. 네.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그나마 하나 다행인 케이스가 나왔네요. 약으로 해결되는 피부과 시술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것도 대부분의 있다. 피부 문제는 먹는 약 바르는 거 거의 다 해결돼요.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이거 너무 지금 충격적인데? 레이저 하는 것만 물어보니까 제가 레이저 설명을 한 거지. 제가 오늘 외래 환자의 90%는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다 해결돼요. 아, 진짜요? 그러세요. 저희는 오히려 90%가 레이저로 해결하고. 그게 왜곡된 정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잡티 이야기했죠. 네. 두 번째 주름도 이야기했죠. 예. 피부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박피.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박피하면 벗겨낸다는- 잡티 다 벗겨지고 그죠? 주름도 쫙 펴지고 아, 뭐 저도 이런 그때 이야기 말이죠. 많이 얼굴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 있다가 아예 주름이고 점이고 한 방에 이게 한번 깎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저도 맞아, 그 맞아, 생각 맞아.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네, 하긴 세살 해요. 막 나오니까. 세살이 근데 나온다. 그거 어떤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되면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피부의 주름살도 좋아지고 잡티나 김이나 이런 것들도 싹 좋아져서 깨끗한 네, 게 네. 되는데 네. 백인들은 그 필링이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아. 근데 동양인의 경우에서 특히 잘 검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들은 그거 하고 나면 쪽박입니다. 피부과를 가는 사람들이 꼭 미용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토피로도 가고 뭐 최 다른 외래 환자의 네. 뭐 물론 뭐 100% 미용 환자만으로는 제일 고맙겠지만 네. 실제로는 뭐 한 70% 이상 저기 보험 환자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미용 고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피부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예. 일부 뭐 고발성 기사에도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이 고가의 시술이라든가 이 미용 쪽에만 전념을 하면서 일부러 정말 피부가 자기 안 좋아서 정말 이건 치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거나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해서 돌려보내거나 이런 사례가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개업한 지 1년 딱 됐는데 일주일 됐는데 네네네. 보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 공문 온다면 하면 되게 싫어해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딱 뜯어 봤는데 예. 뭐 보험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예. 민원이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된대요. 강남구 보건소로. 아. 그래서 보험 환자가 오더라도 똑같이 진료를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공문이었어요. 아, 의사가 자기가 알아서 걸러서 거부하거나 이러는 건 불법이죠, 임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의료법 15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제 진료 요청에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뭐 벌은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죠. 최대 뭐 1년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상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예약이 뭐 다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약을 핑계로 이제 이걸 이게 돌려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 환자 막을 방법은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이걸 입증할 방법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실제 그렇지. 처벌되는 사례도 없는 거죠. 뭐라고 전화를 받냐면 네. 어디 예약을 하려고 보통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받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발이 가려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 예약을 원하시면 일주일 뒤에 예. 아, 오늘 거부는 오시면 아니되. 네, 오늘 오시면 한 5시간쯤 뒤에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화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피부 질환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미용 시술 넘어가고. 네. 피부 질환도 사실은 은근히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죠. 중요한 병이잖아요. 그거. 그럼요. 그 노인분들 피부 질환 중에 맞아요. 제일 많은 게요 가려움증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뭐 메마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려움증이 제일 많겠죠. 피부는 건조하면 무조건 가려워져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냥 왜 감수해야 어쩔 되는 수가 거예요? 없어요. 얼마든지 수분크림 많이 바르면 수분크림 발라주면 되고 보습제 발라주면 되는데 얼마나 한다고 돈 몇 푼 하지도 않는데. 목욕 자주 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요? 여기서 목욕 얘기를 제가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목욕하실 때 여기 비누질 뭘로 해요? 팔다리? 저 그냥 그 샤워 타월 있잖아요. 샤워 퍼프. 네, 샤워 퍼프, 샤워 타월 뭘로 문질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세수할 때 그거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아니요. 세수할 때는. 왜 안 써요? 자극적이니까. 그럼 여기는 자극되는데 여기는 자극 안 될까요? 뭐, 아 그런가요 또? 여기는 조금 더 아. 연할 것 같고. 네. 자, 그럼 물론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 피부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 가장 더러운 부위가 어디예요? 손. 예. 예. 손 닦을 때 그럼 팍팍 문질러세요, 그걸로? 아니요. 아 그렇진 않죠. 예. 예. 그다음 더러운 데가 이렇게 어디예요? 팔? 얼굴. 얼굴. 노출된 데가 그다음에- 더럽잖아요. 그렇죠. 자, 손발 닦을 때 어떻게 닦으세요? 예. 손으로 이렇게 닦죠. 네. 예. 근데 여기는 다 옷을 긴 거 입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울까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빨리 말라요. 가려움증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그 못지않게 있는 게 무좀이에요. 네. 특히 요즘 같은 때 제일 많죠. 무좀이 굉장히 많고 네.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분들 가운데 80%가 어떤 종류의든 무좀을 갖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발톱 무좀이 한 절반,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좀균이란 건 곰팡이입니다. 세균이 아니에요. 네.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이 뭐예요? 덥고 습하고 습하고. 네. 습하고. 고온 다습하면 네. 곰팡이가 펴요. 예. 근데 우리가 딱 신발을 신고 네. 한 8시간 사회 활동을 하면 그렇죠.
그 시간 내내 거기가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예. 그럼 곰팡이를 안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풍이 잘 되게? 그러네. 말려줘야 돼요. 말려줘야죠. 그죠? 예, 통풍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제 발에는 무좀 없어요. 네. 이거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샤워하고 나오면 세수건으로 발을 닦고 네. 머리는 대충 닦고 안 닦아도 그냥 나가도 돼요. 예. 대충 그러고 가요. 이제 왜냐면 여기는 더러운 게 좀 묻어 있어도 자외선으로 소독도 좀 되고 바람도 네. 통풍이 돼서 마르기도 하지만 예. 발은 그 상태에서 대충 닦고 발가락 사이 같은데 안 닦고 그냥 나가게 네, 되면 네. 그리고 신발 속에 쏙 들어가면 그렇군요. 그럼 고온 다 습하잖아요. 아, 말릴 틈이 없군요. 틈이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는 슬리퍼 사용이 의무화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발은 헤어 드라이가 아니라 풋 드라이어로 쓰시라는 거예요. 네. 바싹 말려. 바싹 말리고 그리고 양말을 신으라는 거죠. 아. 예. 무좀도 그냥 뭐 약 연고 막 많이 광고하잖아요. 네. 특히 발톱 무좀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오던데 약으로 다 돼요? 그럼요. 예, 뭐 발톱 무좀이든 발 무좀이든 무좀이 네. 생겼을 때는 그거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다만 기간이 길어야 돼요. 꾸준히 시간 발라줘야 예, 기간이. 돼요. 발톱 무좀은 6개월. 아. 상당히 먹고 기네요. 바르고 6개월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발 무좀은 예. 최소 2달은 열심히 바르셔야 돼요. 이제 피부 질환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철 혹은 피부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자외선에 그렇죠, 의한 자외선이죠. 피부 질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에요. 네.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해라. 네. 방법도 참 많이 나오는데 들을 때마다 이거 헷갈려요. 자외선 차단제는 많이 사세요. 네. 아, 그래요? 무조건. 많이. 무조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집안 구석, 차 구석, 핸드백 구석 그냥 어디든지 하나씩 넣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바르세요. 근데 저는 어떤 걱정이 드냐면 자외선 차단이 높으면 차단을 좀 많이 시키니까 효과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피부에 독하지 않을까? 저도 지수가 그 높을수록 생각하는데. 이런 뾰루지 생각 많이 나거나. 하는. 뾰루지는 별 문제가 아닌데요. 자외선 네. 차단제를 그 높은 지수를 사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자극이 굉장히 심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 그러면 여자분들은 잘 바르는데 남자들은 계속 문질러요. 네. 그러면 문지를수록 문지르면 하얘져. 문지를수록 희어져요. 그게 이제 백탁 현상이라는 건데 그걸 문지르면 안 되고요. 여자분들 화장하는 체 이렇게 해야 돼요. 톡톡. 그러면 하얀 게 싹 스며들어요. 네. 상황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한다면 2, 30.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 좀 밖에 나가서 좀 점심 때 활동을 하겠다면 3, 40. 예. 바닷가에 간다 그러면 50, 70 이 정도 바르셔야 돼요. 이 조명 이런 거 할 때는 한 얼마 정도 발라야 돼요? 전혀 50? 바를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이거는 그래요? 관계 없나요? 여기는 이런? 인공 조명에는 자외선이 이거는 없어요. 자외선이 인공 아닐 조명은 것 전혀 같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좋은 거 배웠다. 형광등을 예. 만들 때 안에서 자외선이 나오는데 형광 물질이 반사돼서 가시광선은 나오고 자외선 안에서 다 없어지죠.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되게 좋은데요. 궁금한 거 다 여쭤봐야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네. 좀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 피부 관리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팁을 주시죠. 피부가 건강하고 싶다. 네.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각자 잘 자기. 잘 자기. 네, 수면. 스트레스 안 받기? 스트레스 안 받기. 수분 조절 잘하기. 물 많이 예. 먹기. 지금 말씀하신 데 피부와 직접 연관되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은 얘기인데 예. 다 전신 건강에 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아. 그게 정답이에요. 아. 네. 잠을 잘 자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잠자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가 뜨면 우리 뇌는 각성 상태로 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일수록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12시나 1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너댓 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몸은 누워 있고 뇌는 각성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꿈이 많아요. 자고 나면 개운치 않은 거예요. 네. 근데 피곤할 때 원장님 그런 지금 이유가 말씀하신 있었어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러고는 있지만 비법은 없어요?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비법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방송에서 비법을 물으니까 의사들이 비법 같다는 비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오답이네요. 얘기냐면 예. 건강한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실천을 하는 방법을 본인이 노력을 해서 찾아서 그 방법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는 않고 자꾸 머리로 입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은 손하고 발로 해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노화되는 게 약간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뭐 물을 하루에 뭐 얼만큼 마시면은 맞아요. 뭐 피부가 예. 촉촉해져서 네. 뭐 노화가 덜 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몸에 뭔가 수분 뭔가 이렇게 좀 채워지니까. 만지면 촉촉할 것 그러면 같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으면 수분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을 명쾌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다 그러죠. 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 마시면 돼요. 예. 예. 굳이
마시기 싫은 물을 억지로 마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겨울에 건조하면 누구나 물을 찾고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누구나 물 찾게 돼 있어요. 그때 맛있게 마시면 돼요. 일부러 8잔을 갖다 놓고 앉아가 맥주잔 8잔을 매일 그냥 억지로 먹고 있는 거는 그냥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다는 마스크팩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예, 그럼요. 있어요. 보습 물질들이고 대부분 그런 마찬가지겠죠? 것들이 해서 충분하게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예. 한 잔 펼치고. 푸시고 보시면 뭐 예. 그렇게 큰 돈 아니니까. 예. 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 효과에서 수분이라는 거군요. 예. 오늘 한민병 원장님 모시고 피부에 관한 뭐 미용부터 질환부터 예. 자외선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그 사실들을 참 많이 들은 것 오늘 굉장히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예. 뿌듯해요 제가. 저는 굉장히 많은 지금 사실 알았어요. 전 피부과 와가지고 지금 1시간 상담 받은 것 같아요. 이미. 돈 들여야 되나? 드려야 돼요. 상담해드려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피부 노화를 막고 싶은 건 뭐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피부 노화를 멈추는 일 꼭 돈일 필요는 없다라는 진실과 함께 왕도를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결국은 피부 노화를 막는 왕도라는 것 같습니다. 이슈 토크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